안녕하세요. JD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은본위제를 왜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소설책을 한 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1900년 미국 중서부 지역의 신문 편집자였던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책일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책의 내용을 보면 도로시라는 평범한 시골 소녀의 기상천외한 모험담을 그린 내용입니다. 본래의 의도는 19세기 말 미국의 화폐 제도에 관련된 정치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작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대에서 이야기를 끼워 맞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아구가 너무 딱딱 맞아서 재미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캔자스 들판에서 집과 함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날아간 도로시는 멀고 낯선 오즈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착한 마녀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도로시는 여행길에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시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한 도로시는 마법사가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도로시 일행이 악한 마녀를 죽이지만 마법사가 도로시를 집에 돌려보낼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 마법사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은구두를 툭툭 치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등장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마법사의 이름 오즈는 금과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온스의 약자이고, 주인공 도로시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며, 허수아비는 가난한 농민, 양철 나무꾼은 산업 노동자, 겁 많은 사자는 힘없는 정치가를 대변합니다. 서쪽에서 불어닥친 회오리는 금본위제와 금과 은을 동시에 화폐에 담보로 하자는 금은본위제, 복분위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본위제의 정치적 대립을 의미합니다.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은구두는 은본위제를 나타내고, 노란 벽돌길은 금본위제를 나타냅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화폐를 의미하는 달러를 의미하는 거겠죠. 초록색 안경을 쓰고 에메랄드 시티, 워싱턴 시티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법사 오즈를 만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하는 것은 금본위제 하에서의 고단한 디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아닌 당시의 금본위제 시절의 경제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금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본위제만 시행을 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를 통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시 보유량이 풍부했던 은을 금과 함께 화폐의 기준으로 삼으면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많아져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수요 창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1873년 이전까지의 미국은 실버도 골드와 함께 화폐의 기준이 되었으나, 당시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와서 은이 너무 흔해져서 희소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873년 미국은 화폐 주조법을 통해서 너무 흔해진 은을 화폐에서 제외하고 오직 금만을, 골드만을 화폐의 담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인 1880년부터 화폐를 뒷받침할 충분한 금이 없는 관계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었는데, 1880년에서 1896년 사이 미국 물가는 마이너스 23%라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른바 돈이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부자들은 돈만 빌려줌으로써도 계속 부자가 되는 반면에, 돈이 없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갚아 나가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자고 풍부하게 보유한 은까지 화폐에 연동시키자고 금은 본위제를 주장하는 미국 민주당하고, 오직 금만이 돈의 근간이라는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정치 싸움을 합니다. 미국 북동부의 자본가 계급은 당연히 금본위제를 지지했고, 가난한 남서부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금은본위제를 지지했지만 1896년에 윌리엄 맥킨리 공화당 대표가
대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결국 미국은 화폐의 기준으로 오직 금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유지를 합니다. 이후에 미국은 금 본위제를 유지했지만 알래스카와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됐고, 또한 금을 채굴하는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금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의 공급이 늘어났고 통화가 늘어난 만큼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1896년에서 1910년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대략 35%까지 나왔습니다. 금이 양이 많아지니까 물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아무리 금이라도 수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건 그냥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 본위제건 은 본위제건 그 양이 많아서 공급이 늘어나면 화폐로서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은 겪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금이나 은도 예외 없이 그 절대적인 양이 시장의 수요 이상을 초과해버리면 모든 재화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막대한 화폐 발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 담보가 없는 화폐량만 늘어나면 결국 종이도는 종이의 값어치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근 우리는 이것을 확인했고 증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즈의 마법사라는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이었다는 내용과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금은 복분위제가 되지 못하고 금본위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는 은본위제를 시행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은이 어떤 존재의 가치 재화였는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